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하락장으로 내려치는 이 3파와 5파 임펄스를 잘 봤죠. 5파에서 다이버전스를 수반을 해준다라는 가정하에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주식 투자는 당연히 밸류에이션과 그 전후의 컨텍스 그리고 종목에 대한 분석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민감도가 낮은 일봉을 기준으로 135에서 3파를 걸러내시고 5파 다이버전스를 치면서 쭉 적립식으로 잘 매수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다음 목표 타겟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오다 보면 이렇게 이제 목선 1번과 2번이 있는데요, 제대로 다이버전스를 맞았다라는 가정하에서 물론 하락장이 컨티뉴에이션이 된다면 ABC 조정 이후에 다시 하락장으로 컨티뉴에이션이 나오지만, 아닌 경우에 이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쭉 1파를 치고요, 목선 1번과 2번 중에서 이 1번 위로 안착을 한다라는 가정하에 그 윗방향으로 이제 3파가 터져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바라는 방식은 ABC 이후에 다시 하락으로 컨티뉴에이션이 나오는 방향이 아니라 1파 이후에 목선 1번을 안착을 하고요, 2번 위로 뚫어가지고 임펄스 3파, 즉 이제 상방으로 1, 2, 3, 4, 5파가 나오는 시나리오를 바라겠죠. 그리고 이때 3파를 제대로 친 다음에 이 위에 있는 목선 3번과 4번을 향해 갑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옵션은 이 주식이, 이 기업이 장기적으로 이제는 장기 투자를 해도 괜찮은 시점이라고 한다면 1파까지만 노리는 것이 아니라 이 3파 혹은 5파까지 노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체적인 시장적으로 아직까지 피봇을 바라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다라고 한다면 1파에서 대부분 털어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정답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재적소에 잘 담아갔다라고 한다면 유리한 평단을 바탕으로 운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비중적으로 평단이 좋으신 분들은 이게 만약에 1파에서 이제 3파로 전환이 된다라는 가정하에 2파에서 적당히 털어내시고 3파를 강력하게 친다라고 하면 이 위로 불타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평단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새로운 평단은 이런 식으로 잡히게 되겠죠. 시장의 고점은 저기 위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평단을 기점으로 이렇게 들고 가시면 괜찮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자체는 물타기이기 때문에 물타기를 한다라는 가정하에 불타기를 병행해 주시면 장기적인 손익비가 괜찮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엔비디아 차트를 통해서 같이 분석을 해 본다라고 한다면 반대보에서 시작한 1파가 3파 모멘텀을 확실하게 치고 난 이후에 다이버전스를 만들어주면서 가격이 5파까지 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내려오면서 분할 매수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5파에서. 그럼 평단은 대략 160 아래에서 설정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 이제 베어마켓 랠리가 나왔을 때 여기 같은 경우에는 목선 1번과 2번 중에 목선 2번을 치고 다시 하락 파동으로 컨티뉴에이션이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 이 하락 파동의 사이클보다 두 번째 하락 파동의 사이클이 조금 더 짧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목선 2번까지 쳤을 때 적당하게 털어냈다라고 하시면, 계속 들고 가시는 분들은 이 전체를 1파라고 보시면 이렇게 3파, 이제 그 다음 목선까지 노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는 것을 이제 실패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하락 파동의 사이클에서 다시 한번 반대보에서 출발을 하는 거죠. 모멘텀 쏴주는 공간까지 3파를 치고 난 이후에 다이버전스가 한 번 더 나옵니다. 나와주면서 여기서 이제 5파를 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들고 갔던 셋업은 여기서 다시 이런 식으로 담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래에서 형성되었던 목선 1번과 2번 뿐만 아니라 지금 3번과 4번까지 터치를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럼 여기는 회복을 하면서 요렇게 3파까지 쳐준 형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이제 다시 고점까지 혹은 고점을 뚫는 5파가 나오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때는 그 직전에 모멘텀을 뚫지 못하는 상승 방향으로 이런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올 수가 있겠죠. 기준이 명확하게 설정이 되어 있으면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이든 투자든 플랜 ABC를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주식이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라는 종목 그리고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잘 알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코인으로 넘어오면요, 코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영수령하면서 1파를 쳐주고 모멘텀을 쏘면서 3파를 쏜 형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봉을 기준으로 지금 여기가 목선 1번, 2번이잖아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목선 1번을 확실하게 안착해 준다라는 가정하에 요 방향으로 오파를 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물론 여기는 아담과 이브의 패턴 그리고 컵핸들의 패턴으로 다시 세부적인 차트 패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될 것은 이제 일봉상으로 3파를 쳐준 이런 형상에서 위로 뚫고 올라갈 때 매도를 하시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듯이 강하게 치고 올라올 때 이렇게 선을 그어서 올라오는 거를 함부로 매도하시면 위험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확실하게 하락으로 다시 꺾였을 때 파동을 보고 이탈 매매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차트는 턴어라운드 형식의 차트이기 때문에 눌리고 1번을 지켜준다라는 가정하에 다시 윗방향으로 오파를 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테슬라로 넘어와서 보시면요, 3파 같은 경우에 3파 연장으로 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1파를 치고 3파 연장에서 5파를 다시 모멘텀으로 뺀 형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2시간 차트 정도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5파를 칠 때 확실한 다이버전스를 만들어줬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120불 아래에서 평단을 담아서 가시는 분들은 지금 목선 2번까지 친 형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전체를 지금 영수렴이 나오면서 1파를 친 형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얘가 다시 저점을 깨고 내려가지 않는다라는 가정하에서 그 다음 이제 목표 타겟은 이 위에 형성되어 있는 목선 3번과 4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전체가 1파 그리고 눌려주고 요렇게 이제 3파를 향해 달려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단기적으로 수익 실현을 노리시는 분들은 이 150불 근처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 투자 권유나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일리로 분석을 해보면 결국 여기에서 형성되어 있는 이 단기 목선까지를 1파 이후에 3파까지 노린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1파 고점을 뚫지 않는다라는 가정하에 이제 그 다음 목표 타겟은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겠죠. 근데 거기까지는 너무 먼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테슬라라는 종목을 믿는다라는 가정하, 테슬라라는 종목을 잘 안다라는 가정하에 그런 식으로 노릴 수도 있습니다. 핵심적인 개념은 이제 하락 5파에서 잘 담으셨다 라는 가정하에 목선 1번과 2번 중에 첫 번째 목표의 타겟을 2번까지 노릴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여기를 안착하고 위로 쏜다라는 가정하에 이제 그 위에 있는 목선 3번과 4번을 목표 타겟으로 설정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상 이 밸류에이션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트레이딩 뷰 보시면 more financial 이라고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퍼와 EPS는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본적인 데이터는 여러분 네이버로 오시면 여기 재무정보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재무정보로 오셔서요, 여기 있는 종합을 클릭을 해보시면 거기서 정확한 데이터를 볼 수가 있고요. 지금 퍼가 37배잖아요. 어떻게 계산을 할 수 있냐면 PE ratio라는 건 분자의 시총이고요, 분모의 순이익입니다. 아마 이 기본 개념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많이 있으실 거예요. 치킨집이 1억이라는 시총을 가지고 있는데 1년에 2천만 원이라는 순수익을 내는 치킨집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1억을 투자를 해서 이 치킨집을 인수를 하겠죠. 1년에 2천만 원의 순이익을 내기 때문에 원금 회복까지는 총 5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퍼가 지금 5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퍼를 계산하는 또 다른 방법은 위에 주가를 두시고 아래에 EPS 주당 순이익을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지금 네이버 데이터를 기반으로 같이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퍼가 지금 37.08배이잖아요. EPS는 3.3입니다. 지금 현재가가 122.40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 주가인 122.4를 분자에 두시고 여기 밑에 있는 EPS 3.3을 분모에 두시면 요 가격이 정확하게 37.08 정도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숫자가 고평가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는 시장의 상황마다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고, 연준이 공격적으로 시장에 돈을 풀 때는 이 퍼가 60, 70, 100을 넘어도 계속적으로 슈팅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퍼가 높으면 상당히 불안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라고 보실 수 있는데, 테슬라라는 종목이 성장주라는 가정하에 30 근처에 있으면 밸류에이션적으로 그렇게까지 높게 고평가가 되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지만 제 생각으로 이 퍼가 40 아래에 머물러 있다 혹은 30 근처에 머물러 있다 라고 한다면 장기적으로 그렇게 위험한 플레이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트레이딩 뷰로 돌아와서요, 어닝스를 보시면 여기 forecast, 가이던스라는 게 있어요. 분기 실적 발표를 할 때 어닝과 함께 이 다음
분기에 매출과 순이익이 어느 정도가 나올 건지를 발표를 하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 가이던스가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아까 보셨던 것처럼 EPS는 주당 순이익인데 순이익과 관련된 이 수치가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저희가 아까 퍼의 비율을 볼 때 분모에 이 EPS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EPS가 떨어지면 퍼는 올라갑니다. 주가가 올라가도 이 퍼가 점점 더 고평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분모에 있는 EPS가 떨어져도, 즉 가이던스가 떨어져도 퍼는 고평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려본다라는 가정하에 어닝에 있는 이 가이던스가 떨어지면 퍼는 올라가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테슬라가 100불까지 떨어진다라고 한다면요, 지금 EPS가 3.3인데 얘가 더 떨어지겠죠. 만약에 EPS가 3.3에 머물러 있다라는 가정하에 퍼는 훨씬 더 괜찮아집니다. 100에서 3.3을 나누면 퍼는 30배가 되는 거고요. 가이던스가 더 좋아진다라고 하겠습니다. 얘가 예를 들어서 뭐 4.0이 된다라고 해보면 퍼는 25배로 더 좋아지는 것이죠. 최악의 순간을 그려본다라고 한다면 얘가 떨어지는 경우 뭐 2.5까지 떨어진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 수치가 정확하게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가정하에 지금 122불이니까요, 122불을 기점으로 이 퍼가 뭐 2.5까지 떨어지면 얘는 48배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이던스가 정확하게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아무도 알 수는 없지만 나의 이 퍼의 배수를 플러스 마이너스 30 근처로 잡고 분할 매수를 잡아가겠다라는 가정하에서 이걸 아예 모르고 차트만 보고 대응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플레이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테슬라적인 종목을 봤을 때 여러 가지 사항들을 분석을 해봐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채널은 기술적 분석이기 때문에 제가 기술적 분석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하지만 기술적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이 간단한 밸류에이션과 이 가이던스에 따라서 달라지는 밸류에이션을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훨씬 더 현명한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안전하게 플레이하시고 변동성이 큰 종목, 위험한 종목에 몰빵하지 마시고 분산 투자하시면서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